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투표 혹시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저는 당일날 딱 하는 걸 좀 즐기는 그러니까 스타일. 이게 분위기를 딱 하는. 방송 용어는 아닌데 예. 좀 얘기하자면 막판까지 쪼는 맛이 있어요. 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면서 예, 예. 예측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그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네, 네. 줄이 제법 길더라고요. 네,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최고 뭐 사전 투표 비율이었으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2016년 최종 투표율이 58.0%였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아, 안 그래도 그거 막 제가 댓글을 그래서 몇 %를 달아야 되나 했는데 거의 그 페이스북에 보기에 1, 2, 3, 4, 5번까지 있고 예. 그 틀에 따라서 이제 가장 가까운 분께 선물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5번 이후로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주 높게 좀 보겠습니다. 높게. 네. 그러니까 5번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70% 넘는 걸로 저는. 요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있는 회사에서 5명이 이번 총선의 투표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5명이 다 다르게 이게 골고루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분이 55.5%, 제일 높은 분이 68.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 이 5개 중에 어느 거에 가장 근사치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한 100분 정도가 지금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중에서 근사치에 맞춰주시는 분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네, 저는 70% 이상으로. 70% 이상이요? 네네, 이번에 그 정도. 1992년 총선 이후에 70% 이상이 한 번도 일단 없어요.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 뭐 투표율 높으면 당연히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은 합니다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정치 분야 네. 키워드 좀 보도록 하죠. 네, 정치 분야 키워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죠. 다음 주 바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총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총선에서 사실은 이런 뭐 정책 이슈나 뭐 정책 아젠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막말이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좋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어휘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결과가 나왔듯이 큰 관심을 모으면서 주요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탑5 뭐 완전히 이제 총선이네요. 그냥.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 분야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각 지역별로 뭐 경제 경합 지역 이런 거 중심으로 판세 예측한 뉴스들이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차명진 후보였는데 탈당 처음에는 이제 세월호 막말 때문에 탈당 권고였었거든요. 예, 이제 예. 제명이 아니라 제명이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당 후보가 안 되지만 권고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치고 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좀 발언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바람에 오늘 이제 또 다시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그 부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설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역대 가장 큰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엄청난 그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왔을 때 사전 투표율보다도 지금 더 높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그 높은 투표율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 사전 투표율보다도 높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총 투표율보다도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모레 다 놀러 가려고 미리 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26.7%까지 나와서 대선 답변 투표율을 높았던 게 이제 세 번째 이슈였고, 그리고 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N번방 관련 정보 공개를 하겠다, 뭐 일단 계속 이제 군부를 떼어놨는데 뭐 별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했고 또.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 이제 그쪽 당사자들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거지 뭐 폭로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총선 관련 여론조사나 결과 예측했던 게 이제 다섯 번째 이슈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오늘 볼 거는 차명진 후보 제명 사건이 네. 오늘 제명됐어요. 오늘 제명됐는데 오늘 지금 다룰 것들은 제명 전에. 제명 예, 전에. 제명 전에 내용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뭐 입에 진짜 담기도 힘든 이거는 네.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좀 뭔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정도예요. 저는 가끔 이런 것들을 어떻게까지 보냐면 약간 뭐가 쓰였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용어를 계속 남발함으로써 지난번 세월호 때도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또 그저께 또 다시 얘기를 해서 오늘 제명까지 이르렀다는 거는 예. 뭔가 진짜 그 발언이나 그 어휘에 뭐가 쓰이지 않고서는 그렇지가 어려울 건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후보, 네. 상대방 여성 후보한테 그걸 네, 쓴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쓴 게 정말. 뭐 납득하기가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은 따로 네, 보고 따로 봤습니다. 자, 네이버 먼저 볼까요? 네, 네이버에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거 두 기사에서 5,46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네. 네이버가 예전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이건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일배 같은 느낌적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어휘들을 보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예.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어휘 비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댓글들 분석 보시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누가 잘못하면 막 욕설 같은 게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별명도 붙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아. 예,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까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하는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의미 네트워크를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언론이 막말이라고 기사를 쏟아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막말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을 보게 되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 자체보다도 세월호 유가족 텐트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댓글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명진 후보 제명을 주장한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원래 민주당 출신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보는 관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공감 많이 받은 상위 공감 댓글을 보면 이제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보면 차명진 후보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51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게 보면 뭐냐면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세월호가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게 되면 좀 어이가 없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 있었냐 이런 것들 궁금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댓글을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네이버 댓글의 내용이 차명진 전 후보죠. 전 후보가 했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또 어제와 같이 그런 발언을 해서 결국엔 제명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뭐 네이버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동일한 단일체가 아니라 사안마다 또 댓글을 달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이 다르기 네, 때문에 다릅니다. 뭐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네. 어떨 때는 네이버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네네. 댓글들은 뭔가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댓글을 들 때 왜냐하면 자기가 딱 그 심적으로 그 동요되는 부분에 댓글을 달기 때문에 이거 예. 뭐 네이버의 이용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네.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기사에서 다음 포털에서 받고 이번에도 4,513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다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사람 이거 한심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사에 대한 댓글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종인이라고 하는 어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의 크기가 네.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작았는데 뭐 네. 아주 작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차명진보다 김종인이 훨씬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큰 거는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저게 지금?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 욕설와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저런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이게 정치를 저런 사람이 정치하고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욕설로 쓰이진 않지만 약간 예. 비하적인 의미로 많이 쓸 때 사람이라는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심하다는 평가에 긍정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차명진 후보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탈당 권고, 이게 탈당을 권고하면 바로 제명이 아니고 예. 열흘의 여지를 두고 그때까지 탈당 안 하면 그때 제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열흘이라는 기간이 총선 이후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예. 어차피 열흘 이후에서 제명시킬 거면 그거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명시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꼼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워크를 좀 볼까요? 의미 구성들 살펴보면 네이버나 다음 비슷하게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그 총괄 선대위원장의 그런 예전에 민주당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민주당이 있어놓고 이번에 다시 또 미래통합당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냐 이런 식의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후보와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세월호 막말을 이미 했었던 사람인데 후보 공천한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제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탈당 공고 꼼수다 이런 것들을 하고 문제는 이제 꼼수라고 주장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꼼수가 누구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서는 이거 황교안 대표의 꼼수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들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한 얘기다 보니까 당신이 보기에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우리 보고 뽑으라는 건가? 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경제 분야 키워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서울 쪽의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경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지만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또 뭐 개인들의 순매수 이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휘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탑5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일단 제일 큰 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였는데 강남 4구가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큰 이슈로 이제 경제 뉴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조금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식 투자를 넘어서 왜냐하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뭐 언젠가 시장에 대한 희망이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 파생 상품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ELS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근데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의 개념인데 파생 상품은 어떻게 보면 투기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들 우려하고서 그 경고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는 사실 금융위기지 이제 실물위기가 아닌데 지금은 실물위기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데 이렇게 주식하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얘기를 했고 최근에 원유와 관련해서 네. 베팅한 개미들이 많다 뭐 이런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우려하면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개인 주식도 이제 순매수가 한 달 만에 2배로 늘은 것들도 있었고 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오늘 다룰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슬슬 이제 경제 지표로 1, 4분기 지나면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뉴스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실적 때문에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이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의 실적 괜찮았던 부분들이 1, 4분기 좋았던 부분들이 이슈로 잡혔습니다. 예, 이 중에서 소비 심리 위축. 네, 이건 좀 약간 예. 의외의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다뤘냐면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 4분기 지나면서 그 어떤 게 있었냐면 백화점들에서 명품관 매출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나왔는데 두 기사가 유달리 다른 관점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관점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경제 기사를 다르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같은 날 기사였는데 한국경제가 면세점 명품 매출 74억에서 1억 원으로 까르띠에, 티파니 사실상 제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매출 완전 뚝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코로나에도 줄 선 곳 반지하 살아도 벤츠 타고 샤넬 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품이 코로나에도 많이 팔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그러니까 언론사는 다른 거죠 지금. 네, 언론사 다릅니다. 언론사는 다른데 한쪽에서는 명품 없어서 못 판다. 네. 이쪽이고 하나는 명품 매출도 확 거의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팩트로 조금씩 해석을 달리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둘 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보도록 어렵겠지만 둘 다 사실은 완전히
뭐 말 그대로 진짜 팩트에 충실한 이렇게 보도는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는데 예. 일단 명품 매출 하락과 관련된 댓글 이거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댓글은 없습니다. 130개 정도 수집되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어휘적으로 보면 이게 좀 기사에 대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도 이거 말이야, 왜 이런 기사 쓰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세점 중심의 명품 매출 이슈에 대한 반응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니까 당연히 면세점도 못 갈 거고 매출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기사야? 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있었고. 해필 명품의 그 매장 중에서도 네. 면세점을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그 명품점을 본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이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출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 소개된 브랜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도 아니고 뭐 그리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 명품도 아닌데 왜 여기서 명품으로 언급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좀 약간 이 기사의 그런 쓰여진 방식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트워크를 볼까요? 예. 그래서 의미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기사 자체의 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매출이 해외 출국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왜 이런 기사 났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왜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은 다른 뭐 소규모 중소상공업자들도 굉장히 걱정할 게 많은데 왜 해외 명품 브랜드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리고 또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대놓고서 이제 시내 브랜드 백화점 이렇게 써놨는 그런 게 나올 정도인데 본인들이 시내 백화점 갔을 땐 전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 브랜드 가중에는 여전히 붐빈다는 내용들이 댓글에 많이 씁니다. 기사에 이거 아닌데 현실은 안 그런데 라는 게 댓글에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710개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기사가 너무 보석이랑 시계에만 국한된 것 같다. 실제로 백화점에 가보서 내가 가봤더니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은 줄이 너무 길어서 놀랐다. 이런 식의 내용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잘 팔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이나 시계 빼놓고 다른 거 가보면 오히려 막 굉장히 명품 여전히 한다는 게 이제 댓글에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기사. 다른 기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려도 되게 가난한데도 뭐 벤츠 예. 타고 샤넬 쓴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와 관련 이 하나의 기사였지만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910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예. 그 댓글들의 주요 어휘들을 보게 되면 아무튼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도 명품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세라는 말도 보이고,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다라는 식의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다 이런 식의 좀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미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네트워크 보면 일단 기사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반지하 살면서 벤츠나 샤넬을 구매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 텐데 이 사례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그렇게 소비한다라는 기사를 쓰느냐. 원래 기자들은 케이스 3개 모으면 기사 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점들을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더라도 이거 사실 개인의 선택인 건데, 뭐 아무리 내가 개선해도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굳이 그걸 소비의 지향점인데 이렇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내보내는 것들 이거 기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사의 내용을 또 신뢰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 지적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댓글도 많이 반응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신의 경험담이 아니라 남에 대한 평가를 댓글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기사처럼 소비하는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허세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나아가 이제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막 되게 적대감이 쌓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알뜰살뜰 모아서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은 부유세를 낸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뜰살뜰 모아서 언제 강남에 집을 저도 사나요? 이 댓글을 보면서 야 도대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지 10몇 억짜리를 살 수 있려면 반포에 20억이 넘는데 뭘 언제 알뜰살뜰 그래서 모아서 참. 아무튼 굉장히 그 재난지원금 얼마 되지 않는 거 받는 거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알뜰살뜰 강남에 집 산 분들은 되게 억울하고 부유세 내는 거 잘못됐다고 보시는 댓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사회 분야 네. 키워드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회 분야에는 뭐 아직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 시국이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들이 있고 뭐 교회에서 문제 신천지 교회 같은 거 교인 31번째 교인 아직도 치료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유흥업소에서 확진되면서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슈 그게 그 키워드로 좀 많지가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탑5 기사를 보면은 코로나가 많긴 하네요. 네, 코로나는 계속 이제 사회 면에서는 첫 번째 이슈는 계속 몇 주째 계속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위반까지 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유흥업소 통한 집단 전파 사례 이것들도 뉴스로 굉장히 많이 서울 지역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엠번방 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두 명이 자살했는데 그 이슈가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고, 예. 그리고 서울에서도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구로 콜센터 직원 가족이셨던 분의 이제 한 분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폐암 그것도- 환자였던 분이신 거죠? 네, 저분이? 기저질환인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첫 사망자가 있었고요. 44세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번째 이슈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는 이제 완치 후 재확진되는 것들 이것들이 앞으로 우려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은 네. 엠번방 공범 피의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살한 사건.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댓글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 앞서도 사실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댓글들 봤는데 네이버나 다음 사실 모두가 되게 생각보다 다 공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용서해주자 이런 거 없이 모두 공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자살에 대해서 또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총 5,480개 댓글들이 많이 좀 수집이 됐습니다. 예, 어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동정 여론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비판했지만 동정 여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공범의 자살이라서 죄값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이 큰 피해 본 거 봤을 때에는 이거 동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네트워크 보면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공범자들의 자살이 동정받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강경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분위기상 망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그러게, 예의를 차리죠. 하는데도 예.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적고 물론 명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였고 오히려 동정 여론 나오는 것들을 경계하는 식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또 그리고 이 자살을 택한 분들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거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엠번방 범죄자에 대해서 여전히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수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동정 여론조차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강경한 입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자살한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고 유감이긴 하지만은 정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죄값을 그렇죠. 수사를 받고 죄값을 반성하는 치르고 것 오히려 반성한 이후에 다시 사회에 나와서 그런 네. 일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